스비 차면 어디요? 상처가 생기거나 스비 차면 예. 쓰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 그거 레인드베이 한그 물탱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다 우리 농약 뿌릴 때요 거기다 뿌려줘요 다들. 그다음 좀 좋은 저기 여기는 저기 그거 없죠, 무슨 파이프죠? 그런 건가요? 그로운 파이프 있으면은 그로운 파이프 같은 경우는 거기 옆에 붙여줍니다. 말려줍니다. 그리고 그 내리기 전에 그 재배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처 못 자른 그 저겹자리 있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밀어요 한 번씩. 그걸 밀어주면은 괜찮고 시간이 되면은 약도 발라주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괴양병 관련해서는 좀 설명인데 우리 이제 제일 처음 무서운 병이죠 괴양병. 근데 네. 괴양병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비오박터 미시가네시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미시간 주라는 뜻이잖아요. 북미에서 유래한 세균병이고 북미에서 유럽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미국에 있던 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종자전염이라는 게 무섭죠. 종자로 오는데 종자에서는 뭐 1000개 감염된 포장에서 하면은 10,000개에서 20,000개 하나씩 나온다고 해요. 종자가. 그러니까 감염된 포장에서 했다고 해서 전체 종자가 감염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가 감염돼서 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접목을 할 경우에 접목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접목을 하면은 접목 과정에 상처가 나니까 그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감염시켜서 문제가 되는 게 많아서 왜 괴양병 피해가 많은 집들 보면 대부분 접목물들이에요. 그다음에 증상을 보게 되면은 이건 제가 접종을 해서 이제 병을 일으킨 건데 보시면 이렇게 연맥이 꼭 물 맞은 것처럼 이렇게 타죠. 그다음에 이 특징이 이렇게 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서로 잎과 잎이 서로 비비잖아요, 이렇게. 잎과 잎이 서로 비비면은 넘어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렇게 타버려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공모 자국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물 맞은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보다는 여기 과일이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얘져요. 하얘진다는 게 어떤? 이렇게 안에가 무슨 뭐가 하얗게 들어 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하얘져요 여기. 저희 이런 거 있는데. 고온에서 그래요. 고온이라서. 네, 고온에서 그렇지. 이거는 고온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버드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증상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심한 증상이고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나고 보통 요 증상까지 많이 봐요. 괴양병 나왔을 때. 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래요. 이렇게 있다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큰 토마토는 이렇지 않고요. 방울토마토 이렇고 하얀 그 일반 토마토는 큰 토마토는 이렇게 안 되고 그냥 과일의 맥이 하얗게 보이는 정도. 뿌옇다는 건 그거 원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백숙기 때문에 그런 거. 백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얘졌다가 초록해졌네. 그러니까 여러 번 보면 얘는 이게 하얘. 고온마다 이렇게 하얘지는데 좀 달라 느낌이. 그 다음에 옆면 보세요 여기 초기 증상 이렇게. 딱한 그 다음에 보면 줄 따라 촉하죠. 작업방향. 물론 얘도 다 죽어 마지막도. 줄 따라 촉하는 거 이렇게 죽고요. 그 다음에 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잠복기예요. 잠복기가 너무 길어요. 얼마나? 여름에는 15에서 20일, 겨울에는 2달, 3달, 4달. 그리고 11월에 쉬는 사람 있잖아요. 겨울에 해도 저기 10월 말 11월에 쉽잖아요. 2월 달에 딸 때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니까. 이미 다 버리면 되죠. 초기 그러니까 청국병 편하다고요. 며칠 있으면 다 나오니까 다 제거해 끝인데 얘는 전체 포장에 다 벌린 다음에 거기 겨울 다 나고 11월에 심었단 말이에요. 이제 수확을 본격적으로 해야지 했는데 죽어가기 시작해요. 환장할 일이죠. 들어갈 건 다 들어갔는데 이제 수확해서 버려야 돼서. 그래서 또 푸사리움이나 반슈인증 버티시면 병하고 유사한 증상들이 발생해요. 이렇게 보시면 서서히 그러니까 유사한 얘기만 서서히 죽기 때문에 서서히 굉장히 서서히 죽어요. 시드름병이랑 유사하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드름병은 이런 증상들이 안 보이죠. 요 증상들이 입지 이렇게 한쪽은 멀쩡한데 한 개 잎에서 여기만 타잖아요. 네. 이게 만진 자리예요. 만진 자리. 시드름병은 좀 전체적으로 네. 증상이 그리고, 나타나는데 예. 괴양병은 특정. 그리고 괴양병 특징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졌잖아요. 아래는 괜찮아. 위만 그래. 아 위에만 그래. 네, 세균이 아예 위로 가. 물론 밑에도 이제 나중에 만지니까 이제 굶기긴 하겠지만 위쪽에서 그러니까 얘가 만지는 위치로부터 내가 왜냐면 동자가 만개가 하나 2만 개가 있잖아요. 하나 여기 있어. 여기는 얘는 있단 말이에요. 얘는 뿌리부터 올라가는데 얘를 만지고 이게 작업을 하면은 얘는 뿌리는 멀쩡한데 위만 그래요 이제. 예. 그래서 얘는 뿌리 뽑아오잖아요. 뿌리 멀쩡해요. 뿌리는 아무 이상 없어요. 위만. 그래요? 괴한병이 제일 무서운 우리가 제일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괴한병. 괴한병 걸리면 저는 오이 심으라고 다음에.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오이 한 번 심으면 좀 괜찮은데 괜히 불안하게 왠 또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안전하게 가자고 한 작게는 오이로. 오이는 안 오니까 그 벽이. 왜냐면 우리가 오이를 4개월 키워주고 나면은 아무래도 오랑률이 툭 떨어질 거야. 소독도 그 나이 2번 하면. 불안하잖아. 이거 이렇게 다르죠? 시드름병하고 어떻게 다르죠? 시드름병은 전체가 빨갛게 되는데 얘는 보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만지지 않으면 아니래요. 뭐였죠? 우리는 리프트까지 치워서 그런 거지. 맞아, 쳐서 원래는 다 그다음에 쳐서 맞죠, 쳐서 그럴 수 있지. 이런. 네. 그다음에 보기에는 이제 빨갛게 이렇게 타고 줄따라 쭉 가는데 세균이 아래쪽으로 올라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좀 나는 이게 고이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뒤로 이렇게 작업 방향 아 작업 방향. 쭉 뒤로 펴나가죠. 네. 일단 존재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토마토에 3-4주까지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또 잠복기가 뭐 6주 정도가 성숙했어요. 겨울철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성숙했을 때도 엄청 먹잖아요. 조개 발견은 포기하고 마는데 다 돈들하고 다 들어가니까 이게 그리고 무섭다고 그래요. 어디 갔더니 딱 봐도 청국병인데 자꾸 괴한병 아니냐고 물어보고 그랬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국병이 그래 다행이네 청국병이래 이렇게. 청국병은 확실한데 그냥 자꾸 괴한병 아니냐고 위험하니까 청국병이니까 청국병은 잘라내고 대충 정리하면은 수학 어느 정도 하거든요. 얘는 그냥 이거를 다음 잡기까지 영향 줘버리니까. 유민 고리에 의해서 저는. 네, 제가 우성에서 있던 학번인데 그 전자기에 괴한병 걸렸었거든요. 수도가 다 했대.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또 걸린 거 일부가. 그래서 번지고 있어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집게를 소독 안 해보지. 집게가 눌린지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컨테이너 있잖아요. 콘티박스에 묻어있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이거 한번 걸리면 철저히 다 완벽하게 해야 되고 배지는 다 갈아야 되고 겉터도 소독을 질산이 내고 싹 닦아줘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청국병균은 있으면 그래요. 야, 그 원래 있는 거야. 그 배지가 더 많으니까 배지만 하나만 드러내면 되는데 얘는 전체 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사람에 옮기는 게 심하게 가고요. 걸리면은 이제 내가 외국에는 교차를 썼단 말이에요. 내가 썼다가 옆에 바빠서 빌렸었으면은 이제 그 집도 다 살아. 6주 있다가 겨울에 6주 있다가 3월에 작업했으면 5월, 2월에 작업해서 4월 달에 나타났어요. 세균성 관절 세균병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좀 다르죠 전문의병. 근데 이건 과일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균성 관절병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뿜바리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소토니아 얘도 보면은요. 보이죠? 오른쪽 왼쪽. 얘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빨갛지 않죠. 그냥 싱싱하게 죽죠. 그리고 얘도 오른쪽 왼쪽이죠. 이거 수경재배예요, 그대요? 붙어 있죠. 네. 근데 얘가 살아있고 이쪽 죽었죠. 그러니까 물론 뿌리로 가긴 가는데 제일 큰 거는 바로 상처, 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따라 균이 퍼진다는 얘기는 속설이고 그렇게 보이죠 눈으로. 왜냐면 방향이 뒤로 가니까 이렇게. 이건 작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풍마렵병 같은 경우는 유액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유액은 세균이 많으면 생기는데 겨울엔 잘 안 생겨요. 겨울에도 풍마렵병 와요. 겨울에 이제 풍마렵병 왔는데 사람들이 세균 번식도가 느리니까 유액이 안 생기니까 풍마렵병 아니고 시드름병이라 주장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풍마렵병이 더 많다.
저기 이제 그러니까 보면 1차 감염 이제 보면요 감염이 토양에서 이제 퍼진 상태에서 토양 속에서 이제 상처를 여기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나고 상처를 통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나면은 이때부터 이제 손에 의해서 이 손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죠. 네.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 전체가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 손이 문제라는 거예요. 1차는 근부의 손상으로부터 외부로 들어오고 요놈들이 도관부에 증식을 하고 증식으로 하면 다시 손으로 옮겨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세균은 분해 능력이 없어요. 예, 특히 청고병균은 분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해하지 않고 남이 만들어 오는 양분을 흡수하고 살아요. 근데 아까 그 다른 곰팡이병들은 조직을 분해해서 녹여갖고 그 양분을 빨아먹거든요. 양분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얘는 못 빨아.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만들어놓는 탄수화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땅 속에도 있긴 있는데 너무 적죠 양이. 그러니까 별로 못하고 있다가 이게 도관부로 딱 들어가보면은 그 안에 다 광합성분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온도랑 맞으면 확 증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릎병 같은 경우는 어이니아 카타보니아라는 세균인데 얘는 팩토박테리아라고 했죠. 팩토가 아닌 팩틴을 분해할 수 있는 세균이다. 그래서 얘는 물러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은 이용실에 볼 일 없을 거예요. 둘 중 하나거든요. 무릎병은 지하부가 습하거나 그러니까 토경 같은데 그 다음에 위에도 물이 떨어져요. 물 떨어진 물 속에 이제 세균이 있다가 그놈들이 들어가거든요. 딸기 쪽이 좀 많이 먹고 같아요. 딸기 거기 지하부에서 너무 습해가지고 지하부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지하부. 이 어이니아 세균은 얘도 말씀드렸듯이 얘도 저기 없어요. 그냥 특이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얘들도 습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아마 딸기가 습하게 관리하면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딸기는 사람들이 습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 부분 막 밀리서 틀린 데가 있는데 습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이 많은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또 물이 많아도 버티긴 하지만 그걸 또 잘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요. 딸기는 습이 많은 걸 좋아해 일정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렇지만 습을 너무 많이 싫어하고 또 하나가 습에 잘 견디니까 사람들이 습해도 잘 사는 줄 아는데 견딘다는 거지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딸기가 일정 부분 습해도 토마토나 오이에 비해서는 잘 버티죠. 버틴다는 거랑 좋다는 거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병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과일까지 가요, 이렇게. 과일까지 가는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무릎병 의심 과일이 뭐냐? 익을 때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오, 익을 때가 있는데. 네. 요거 세균 수입하면은 이제 가서 잘 물러요. 그리고 무릎병 가서 이제 유통 과정에서 내가 해서 5kg 상자에서 20개를 넣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한 개가 터졌어. 그러면은 터진 게 그다음 다음부터 못 받아요. 그렇죠. 한 박스가 갔는데 내가 10박스 보냈는데 한두 개 들어있어갖고 이게 터졌어 한두 개.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저기는 좀 잘 터지는 과일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무릎병의 특징이 전체로 퍼지는 경우는 우리 충남 지역은 없어요. 이쪽 천남 이쪽 지역은 없는데 강원도에서는 많이 그래요. 왜냐면 강원도가 열악하잖아요. 비닐을 안 깔아서 위에서 물이 비처럼 쏟아져요. 그러면은 이 겨순단 위치로 들어가서 이게 물이 들어가면은 과일이 가버리거든요. 과일 가면 이 과일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균이 먼저 떠돌아다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친뿌리병 이제 세균 곰팡이 세균병 중에 얘도 세균병이거든요. 그래서 혈육이 엄청 강하죠. 죽지 않는다. 대신에 이분이 들어왔던 연락이 착과가 안 된다고 해서 밑에 착과되는데 그다음 착과가 안 되고 세력이 이렇게 죽어집니다. 이거 뭐냐면 세력이 너무 강한 거죠. 과다한 영양생지가 강한 거고 보면은 뿌리가 요걸 보시면 알아요. 벌레는 드리퍼 위치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뿌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진주부터 천안까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 굵은 뿌리가 나오는 실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메트루트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굵은 뿌리가 없고 잔뿌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TY19 병이 있고요. TY19 이렇게 익숙하죠. 건강하면 이제 TY19도 옛날에는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지금은 처음 왔을 때 진짜 안 했어요. 2008년 정도에
거의 뭐 그냥 싹 전멸됐었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 그렇게 뭐 무섭긴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노력하면 극복은 해요. 근데 2008년도에는 약도 제대로 확인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때 심각했었죠. 그때. 그래서 여기서 25% 주고 30% 주고 80% 주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고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다들 이제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황화인발인 바이러스 때문에 토마토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보독충, 무독충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침물을 물게 되면은 보독충이 되고 요놈이 다시 물면은 다시 보독충이 되고 언제는데 다행히도 요놈은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리고 벌레가 맨날 물고 다녀요? 안 그래요. 한 군데 멈춰서 오래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조심하시면은 굳이 그렇게 초기에만 방지 잘하고 그 밀도만 떨어뜨려 놓으면은 안 걸린다고 할 수 없어도 피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있더라고요. 뭐 전체폭에서 1% 죽었다고 하면은 옆에 놈들이 탈면은요 1% 수확량 주는 게 아니라 0.5% 주거든요. 왜냐면 한 폭이 없애면요 그 옆에가 더 생산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렇게 이파리 간격으로 이렇게 증상이 여기까지 나오는 게 있으면 거기 아래쪽으로 딱 잘라주면 걔는 괜찮아요? 아니요 전신감 이미 다 가고 감염됐어요. 이 바이러스 증상은 새로 만들어진 세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것들이 안 보일 뿐이지 감염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 원래 만들어진 조직을 파괴되지는 않아요. 기존 거 새로 만들어진 조직들을 문제를 일으키죠. TOCV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마그네슘 결핍 증상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마그네슘 결핍 증상은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나올 일이 없고 겨울철에 그 약광기 때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들하고 유사하긴 한데 그러면은 굉장히 나오죠. 근데 특이하게도 얘들도 광 좋아지고 세력 좋아지잖아요. 멀쩡히 잘 가죠. 이게 세력이 약하고 이럴 때만 주로 병 발생이 심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복하더라고 좋아졌더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희한해요. 일단 저항성 통증 현재까지는 없다. 천천히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담배 가루 예약을 방지하는데 보통 일주에 3, 4일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적이 2회하고 네? 이래요? 이래요? 밀도가 낮은데 저희는 보통 정식하고 3회 정도 그냥 계속 연타로 트랙 걸어도 다 트랙은 기본이고 연타로 대박. 야적이 뭐예요? 예? 야적 캔 밖에다 놔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벌레가 안으로 그러니까 거의 잎에 있던 벌레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약 뿌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TSWV는 총체벌레고죠. 총체벌레는 토마토가 되게 싫어해요. 거의 올 리가 없어요. 근데 오는 이유가 이제 먹을 거 없으면 올 수는 있는데 웬만해서 오지 않고 창가 쪽에서 와야죠. 그래서 TSWV가 왔다 그러면요 정식하고 2주 정도 됐는데 발생이 시작했다고 하면은 한 차례에서 오질 전체에서 걸렸으면은 유무자, 가 쪽에서 왔으면은 여자명. 왜냐면 벌레라는 거는 이 총체벌레가 일단 뒤에서 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청소 시간이 보통 그 겨울이 아니잖아요. 여름 청소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 시간이 최소 2주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2주 동안에 다 성체가 돼 있어요. 다 이때 나가 먹을 거 없으면 나가죠.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총체벌레는 밖에서 들어온다는 게 맞고요. 오실 내부는 없어요. 벌레도 먹을 게 있어야 있지 뭐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거나 나갔거나 걱정하죠. 그래서 총체벌레는 담배가루만 발라갖고 바이러스가 공격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있다. 인간 고추, 파프리카, 상추를 제외하면은 특히 상추에도 많이 들어와요. 고추, 상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적들이 있는데 토마토는 천적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토마토에서는 천적 사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프리카는 되는데 토마토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상업적 물질에서 토마토는 옛날에 하다가 다 실패해가고 지금은 천적 방제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어떠한 대형 물질도 천적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해봤을 결과가 안 좋아서 다들 하고 싶었죠. 왜냐면 약값도 주고 인건비 아끼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CMV 증상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일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톤정액처럼 되겠죠. 또 가끔 하나 올 때가 저희 종자점이거든요. 가끔 하나 보인다 그러면은 내 종자가 문제구나. 근데 질백전은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CMV 한두 폭이 오는 거는 그냥 잘라내세요. 약 쳐야 되나요? 필요 없어요. 끝. 근데 이제 여기는 문제가 됐죠. 여기가 한 줄이 다 왔거든, 가쪽이. 왜 그러냐면 요 바깥에 있는 벌레가 진딧물이 실제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요 매실나무에서 들어오거든요. 매실나무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과수나무 키워서 좋을 거 없어요. 진딧물 들어오죠. 선전나방도 들어오더라고요. 선전나방도 안 들어와요, 토마토에. 근데 주변에 과수나무 있으면 들어와요. 선전나방 알죠? 하얗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거 토마토 올 일이 없는데 가끔 이제 과수 옆에 있는 온실에서 보면 자주 발생해서 방지할 정도로 벌레가 밀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는 자기가 먹고 살 거 없고 밀도가 높아지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 바이러스 이게 TSO를 그냥 바깥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충망대 기술인데 해충 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꽃노란 총재, 노래지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되지. 뭐 넣어야 돼요? 풀라방 가야 되고 이제 쭉 있고 이꼴파리 뭐 그냥 그렇고. 이 총체벌레 크기는 이래서 작죠. 그래서 루페로 보면 보이긴 하는데 눈으로 보면 그냥 하얀 가루처럼 가루들을 보일 거예요. 얘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상처 주는 거 있잖아요. 토마토에 이걸로 하면 밀도가 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눈에 보일 정도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는 저는 한 번도 눈에 보일 정도로 털어서 나올 정도로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물론 농산부의 사람들이 방제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털어서 나올 정도로는 내가 못 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토마토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놈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아주 잘 일으키는 애들이라. 실제로 농장을 털은 완전히 망가진 농장들이 있거든요. 총체벌레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보면 성충이 있고요. 번데기가 2, 3일, 전용이 이래서 보면 어때요? 한 3, 4일 정도 땅속에 보관하고 있죠. 배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러다가 다시 기어 나오는데 보통 25년 17일, 한입도 12도죠. 청소한 시점 얼마 며칠이에요? 17일에서 12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2일로 적응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성충까지가 12일. 아래에서 성충이 됐는데 번데기 나왔어. 나무가 없네? 어디로 가요 그러면? 굶어 죽거나 나가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온실에는 없어요. 청소 2주가 되면은 우리가 온실 안에는 촉체벌레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뭘 봤냐면은 어떤 분이 상추를 키우고 로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토마토를 다시 심었네. 그리고 촉체벌레가 걱정이 됐어. 근데 우리 생활 때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해만 나와. 로타리를 치는 순간에 상당수의 촉체벌레는 죽었고 땅속에 들어가고 살아남은 놈들은 로타리 쳐 바로 아쉽죠. 비닐도 씌워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다 나가고 밖에 스프레이 붙어있다가 내가 정신 가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때는 로타리 탕초시키고 로타리 치면은 안에서 막 발생할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이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죠? 12일 17일 네. 엄청 짧잖아요. 뭐 저는 요거는 그냥 무덤상으로 있는 건 저도 이거를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누가 이제 올려놓은 사진 찍어놨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있으려고 하나? 저는 총체벌레 가해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다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남의 사진. 근데 제가 좀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정도 있으려고 하면은 총체벌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 건 아직 못 봐갖고. 이거 재미있는 총체벌레는 또 우리나라 거예요, 외국 거예요? 외국 다 외국 거예요. 제가 처음 토마토 과체연구소에 있을 때만 해도 그 해충이 있었던 게 노무개하고 이꿀파리, 그다음에 온실가루, 총체벌레하고 담배가루까지는 아직까지는 총체벌레도 있긴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아직까지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담배가루가 그 정도였고 담배가루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듣게 나도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공교롭게도 토마토에 그러니까 큰 피해를 주는 해충들은 다 원래 있던 애들이 아니라 다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이. 담배다방 있었죠. 근데 담배다방 피해 크지 않아요.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뭐 담배다방 대발생했다고 해서 뭐
내가 농사를 망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한 폰티를 100개 땄는데 2박스가 담배 가루가 진짜 방지 안 하면 갉아먹었네 정도예요. 내가 방지하면 2박스 다 딸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약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시고 일단 초립을 젖히고 보이게 있고요. 황색 정체 트랩을 설치한다. 옛날에 보면 파란색 트랩 설치하라고 했는데 파란색 트랩보다는 노란게 더 유리하다고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쓰라고 지금 추천을 합니다. 노붕해야 되겠죠. 노붕해는 이제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 어디서 온지 모르겠으나 이런 혁신밸리 온실에서도 발생하더라고요. 노붕해는 무시축이다. 날개가 없다. 바람 타고 못 날아와요. 그러면은 뭐다? 육면에서 왔거나 사람이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다행히도 잘 잡혀요. 발견만 하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핑크 서클러스 러스트 바이트라고 써있잖아요. 응엔 바이트가 응엔인데 러스트가 녹이라는 뜻이잖아요. 붉은색 그 원형의 그 녹을 주는 응애라는 뜻이라죠. 보게 되면은 월동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뭐 전국에 퍼져 있는 거 보면 지금 강원도 철원까지 퍼져 있는 거 보면은 월동을 온실에다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135 마이크로미터인데 루페로 안 보인다. 현미경으로 보여요. 루페로는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 산업통에서 운반하고 주로 60년은 이 상태에서 주로 많이 발견을 하는데요. 이 상태를 보면 루페로 안 보이니까 농협방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곰팡이 피해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들. 사실 이런 곰팡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는 곰팡이가. 오히려 곰팡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오잖아요. 저는 노구해가 아니라고 하면은 뿌리가 문제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해요. 곰팡이병도 아니고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 못하면 요 증상이 그러니까 시들 정도는 아닌데 계속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 안 되면은 이파리가 노란색으로 변하고 나중에 녹아버리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빨리 타는데 일단은 이것은 눈으로 봤을 때는 벌레로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붉은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는 거는 이건 농사가 끝난 사람이에요. 끝났다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피해가 너무 심각해요. 방제도 잘 안 돼요. 보통 우리가 2단계에서 발견해야 되죠. 2단계. 저희는 사진 보내보면 거의 노무해로 거의 진단이 돼요. 사진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 노무해인지 금방 보여요. 이것들은. 보면 색깔이 좀 고동색이죠, 이렇게요. 이거 됐으면 스스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 기구에 묻혀간다는 거, 다른 나무. 그래서 이제 다른 농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 응애 농경한다고 하는데, 농에는 내가 조기에 발견하면은 큰 피해 없이 그냥 잘 쉽게 끝나요. 그리고 번지는 거는 온실 내에서 번진 속도 느려요. 사람이 계속해서 옮겨가거든요. 지들을 못 가니까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가 처음에 이제 발견하는데 만약에 내가 봤더니 이렇게 몇 포기가 있어요. 약재 방제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이거는 잘라내서 바꿔서 버린 다음에 약재 방제가 좋아요. 약을 얘 때문에 더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약 한 번 전체에 내가 얘를 2,000평 온실을 뿌리려고 하면은 약간만 해도 얼마예요? 2,000평이면 25만 원 들게 돼. 한 번 뿌리려면. 그거 하는 게 그냥 두 포기 제거하는 게 낫겠죠. 제거하고 약을 한 번만 뿌리고 끝내는 게 있으면 자꾸 약 뿌려야 되고 아무래도 밀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뿌려야 돼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건 작은 뿌리파리인데 작은 뿌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충들이 보이고 검은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명으로 펑거스 건어시가 되어 있죠. 작은 뿌리 파리의 피해는 토마토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딸기와 오이는 심해요. 기계적,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 피해, 그러니까 상처를 줘서 주는 피해들, 기계적 물리적 피해라고 하죠. 이것들이요. 심한데 토마토에는 물리적 피해가 심하지 않아요. 뭐냐? 이 펑거스 건어시라는 이 벌레는 바로 주둥이에 세균과 곰팡이를 묻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들은 이끼 냄새를 맡고 와요. 내가 큐브나 재배 과정에서 이끼가 많이 발생하면은 작은 뿌리파리가 주위에 있는 걸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얘는 조류를 먹고, 조류, 곰팡이, 해변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조류에 대한 특이한 냄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게 되면은 이제 식물체에 큰 피해를 주는데 이 얘네들은 또 하나가 버섯에도 피해를 줘요. 뭐 버섯도 뭐예요? 펑거스죠. 네, 거기서 이제 주는데 버섯을 먹는 걸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버섯 냄새를 맡고 먹으러 갔다가 거기다가 푸른 곰팡이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 또 원예에서는 그게 유익균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그 곰팡이를 잡아먹는 곰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버섯은 균이잖아요. 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프로곰팡이라는 곰팡이병에서 완전 절단이 나거든요. 버섯 사이가. 그래서 얘네들은 하여튼 냄새를 맡고 온다. 특이한 게 얘네들이 한 2kg까지 날아오는데 여기 안 써놨나 보네. 써놨나? 여기 안 써놨네. 1-2kg에서 냄새 맡고 날아온대요. 얘는 문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기 그 스스로 물리적 피해보다는 감염을 일으키는 문제고요. 요새 선총 쓴다고 하는데 이거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어요. 근데 국산 쓰든 수입 쓰든 결정하셔서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10월달 되면 장기 재배한 분들 그냥 넣으신 분 있어요. 그냥 있든 없든 밀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뿌리파리가 0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밀도를 떨어뜨려서 발병이 되지 않게 한다. 이게 왜냐면은요, 이 작은 뿌리파리 유충의 밀도가 낮으면은 식물을 가해하지 않아요. 밀도가 높을 때 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식물체를 가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병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이것들은. 그리고 완전 방전 불가능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이거 트랩은 이제 유충, 성충을 보는 거고요. 그 감자절표는 유충을 보는 거예요. 밤에 모이거든요, 유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충천적은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얘기들이 편이 있어요. 그래서 가루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온실가루가 담배가루가 있고, 얘는 온실가루에는 제가 99년도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습게 알았어요, 이때까지. 실제로 우습고 담배가루가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보시면은 보세요. 알은 그렇다고 쳐요. 약간 노릇스름하죠. 성충 보세요. 거의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특별히 구별 안 해요. 왜냐면은 그냥 날아다니는 건 거의 담배가루를 봐요, 그냥. 왜냐면 온실가루의 방제 하얗게 돌아다닌다, 벌레가 톡 쳤는데 날아다닌다 그러면은 아마 온실가루 있고 담배가루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온실가루에는 담배가루 이미 정착돼서 많이 있기 때문에 약제 방제해야 돼요. 끝나요.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만 해도 이제 담배가루, 온실가루 분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없는 지역도 많았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현미처럼 보이면은 담배가루예요. 성충이. 백미처럼 보이면은 온실가루예요. 머리 보세요. 이유가. 노랗죠. 현미처럼 보면은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백미처럼 보면 온실가루예요. 근데 담배가루를 보게 되면은 얘가 피해가 이제 뭐 1.5mm 이렇게 작죠. 그다음에 보면 머리가 노랗고 유충 노랗고. 근데 여기 보면 알을 낳잖아요. 알이 부화를 하잖아요. 유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멈춰요. 멈추고 거기서 고전에 거기서 말아버립니다. 깍지벌레죠. 그리고 거기서 번데기 그 자리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잎이 없으면 얘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잎은 못 자라요. 반드시 살아있는 잎에 붙어있다. 그리고 담배가루에는요, 알을 위아래 아무데나 하고 다녀요. 아랫잎, 윗잎. 근데 담배 온실가루에는 어린 잎에만 까요, 주로 알을. 그래서 성역과 그러면 알을 까고 나면 그 이파리가 노화된 밑에까지겠죠. 그래서 유충과 알이 분리되어 있고 번데기와 알이 벌레과 유충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파리에 따라서. 근데 이 담배가루에는 아무데나 나타나 있다. 그다음 테마사가 있고요. 보통 성충은 60일 정도 한다고 하고 160개 했다는데 비바이오 타입 있죠. 요게 문제가 돼요. 비바이오 타입이 뭐가 문제냐? 잘 안 들어요. 비타입. 약이 안 들어요. 기문이 왁스로 덮여 있어요. 그걸로 약이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서 잘 안 된다고 알려졌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을수록 성장이 빠르고요. 활도에 생장이 정지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철원적인 담배가루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우리 온실에서는 따뜻한 구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여름이니까 그게 아닌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뒤쪽에 많아요. 그 난방 배관 뒤쪽에. 그다음 담배가루는 방제가가 좀 번데기가 제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번데기 때 잘 약관. 그 약을 계속 쳐줘야 되는 이유가 번데기 잡으라. 번데기 유충 나오자마자 잡아야 돼요. 요 담배가루에는 다른 해충에 비해서 방제가가 되게 굉장히 떨어져요. 뭐 총체벌레 이런 거 비교 안 돼요. 얘는 약을 방제가 80%대 중반이 원칙 그 정도거든요. 그것도 약을 잘 쳤을 때.
80% 중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연타로 계속해서 때려줘야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7회 7회라는 건 나중에 이제 커지면 어렸을 때는 자연히 일찍치고 지금 정도면은 이제 때 있고 모실가루에는 보여드린 거고 얘는 그렇게까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얘는 제일 크게 이거였거든요. 그름 묻는 것들. 담배가루에도 그름을 묻는데 왜 그름 프레가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그러냐면은 오질가루일 때는 바이러스 피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제를 잘 늦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름 피해가 나왔는데 요즘은 담배가루 바이러스를 하도 퍼뜨리니까 밀도를 많이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름 피해가 날 정도 되면은 밀도가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되면 착색 분야마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많이 빼먹잖아요. 그름이 양분이거든요. 양분을 빼먹으면은 과일이 양분 결핍으로 해서 착화가 색깔이 잘 안 있는 효과가 발생돼요. 우리가루는 뭐 말씀드렸듯이 천정은 있는데 안 써요 지금. 네. 굴파리인데 굴파리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산다고 해요. 보면은 아메리카 일구파리가 파굴파리가 있는데 지금 아메리카 일구파리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요. 알, 유충, 번데기인데 반드시 땅속에 들어갔다 나가야 돼요. 일구파리가 이렇게 껍질을 파먹는 게 아니라 이 들어가서 유충이 기어다니죠. 굴파리도 들어가는데 굴파리하고 그 뭐죠? 뿔라방하고 차이는 뭐냐? 뿔라방이 좀 크다. 그래서 이게 더 커요. 이 안에 유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안에 그 굴파리라는 거. 개인도가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사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얘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어요. 뿌리옥 성충이 되겠죠. 성충은 피해가 직접 식물체 가해하기도 하지만 이게 발생하고 나면은요 시드름병하고 청국병이 그 다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뿌리옥 성충으로 죽는 생각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시드름병 또는 청국병으로 죽는다. 죽을 때. 그렇지만 근본 원인은 성충이죠. 역시 뿌리옥 성충 방제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뿌리옥 성충이 나와서 죽었어.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몸에서 청국병균이 나왔어. 그러면 청국병으로 죽은 거예요. 뿌리옥 성충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은 건 청국병이 맞지만 실제로 전체를 일으킨 건 뿌리옥 성충이 일으켰죠. 그리고 시드름병이 나거든요. 죽고 나면은 분리하면 시드름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시드름병이 죽었냐 뿌리옥 성충이 나오느냐? 이 뿌리옥 성충이 뿌리 식물체의 뿌리를 가해해서 상처를 만들어서 구멍을 여러 개 상처를 만들어 놨으니 그게 이제 푸사름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죽을 때 푸사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조직을 깨다가 그 배양 검사를 하게 되면은 원인이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96세 때. 그러면은 맨날 먹으면 이렇게 이게 걸려갖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식도가 있는데 식도로 가면 기도로 가버리면 여기 안에 음식물 있으니까 폐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토해내는데 노인들 못 토해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폐렴이 걸려 돌아가셨어요. 폐렴이에요. 캔디다팅이죠. 캔디다트로 돌아가신 거예요. 노화로 돌아가신 거예요.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돌아갈 때는 이게 항상 그 노화에서 죽은 거지 정확히 말하면 캔디다증, 그러니까 폐렴에 의한 캔디다증이 아니라는 거죠. 캔디다증은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결론이 이건 거죠. 그럼 우리가 볼 때 뭐 항생제도 캔디다증 치료하면 살을 수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건 수명이 다 돼도 몸이 이제 도저히 그걸 방어할 기능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는 거니까. 선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고구마 뿌리 땅 선충이 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요. 선충은 우리가 구별 못해요. 선충 전문가 따로 있어요. 선충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구별이 안 돼요. 보면은 선충이 보면은요, 역시도 벌레 잡으니까 고온이 때 많이 발생을 해요. 보통 겨울철은 잠복하고 있다가 3, 4월 달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피해가 뭐예요? 덩굴종균병, 풋마른병, 뭐 여러 가지 다른 병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여기 토경 재배를 안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상식적으로 아실 게 보통 스드로는 1m밖에 이동 못한다. 물을 흐름에 이동하는데요. 문제는 농기계에서 온 거가 수가 많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담수예요. 담수를 짧게 하잖아요. 전체 포장이 다 옮겨가요. 담수를 하려면은 길게 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개월, 3개월씩 해야 돼요. 짧게 하면 오히려
현충계에서 피해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런 약들이 있고요. 가끔 수경에서도 토충 발생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건 아마 진짜 그 배지를 오래 사용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성충이 왔겠죠. 실제로 가끔 있어요. 야 어떻게 수경에서 수축이 나오지 하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어갖고 그런 일은 너무 드문 사례니까 일반적 사례로 보기 어렵죠.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제 TSW 사례인데 요 가쪽에 있는 상추가 돼서 이렇게 옮겨오는 상추는 증상이 잘 안 보여요. 무릎병 보여드린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얘가 역병 걸린 건데 여기 파이프에서 이렇게 물 떨어져갖고 역병 걸리고 제피쿠팡이 나오고 여기는 여기만 역병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비닐이 있잖아요. 옷을 지을 때 비닐이 팽팽해야 되는데 쭈글쭈글하면은 이제 물이 떨어져. 거기가 그러니까 쭈글쭈글하잖아요. 그러면 결로가 이렇게 가서 흘러야 되는데 흘러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렸다가 수직 낙하돼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계속해서 병이 발생을 해요. 근본적인 방법은 역병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비닐을 뜯어서 다시 펴서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피쿠팡이 왔는데 여기서 여기 파이프 여기서 멈춘 자리에서 여기로 물이 고였죠. 물이 고이면 여기 죽은 꽃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제피꽃이 발생한 거죠. 아까 보여드렸죠. CMV 여기 나무가 쭉 있죠. 여기 가쪽으로 넘어와요. 이렇게 이쪽만 쭉 가봤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고추밭에서 옮겨온 건데. 고추밭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총체벌의 피해가 아니고 이제 그 혹시라도 이게 나오게 되면요, 총체벌에 칼슘 과잉 현상들이거든요. 칼슘 예. 요거 아까 저기 뿌리역병 온 거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은 배고 여기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물이 보시면은 봐도 얘가 좀 높게 생겼죠. 네. 여기가 원칙이죠. 이분은 왜 이렇게 들었을까? 옛날 책에 보면은 구배 쪽으로 가장 이쪽 가에 뿌리게 돼 있는데 배지 형태가 얘는 폴라이트 배지라 이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 애들을 만약 바닥에 들어야 되죠. 이 아래 여기다 닿는 물이 들어서 이게 물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궤양병하고 우리 차이가 검은 이곱방이하고 이곱방이하고 색깔 차이 나타나죠. 총체벌레. 잘록병하고 균형병. 얘는 컷을 나오고 얘는 어렸을 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고 한번 포장 한번 이렇게 좀 말아가지고 뭐 오늘 이거는 제가 저기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네.